1%로 증가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금융당국의 금융관리감독기관의 가장 수장이신 분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래요? 채널 돌리시지 말라는 이유가 밑도 끝도 없이 그 신문기사 읽고 나와가지고 이 정신머리도 없는 것들이 여러분들 말고 그 경험도 없는 것들이 나와서 그걸 전문가라고 출연시켜놔서 이번에 코스닥 10%로 비중을 더 늘릴 수 있고 뭐 코스닥과 코스피 합산시켜갖고 뭐 KTX 350인가요? 별의별 걸 다 만든다고. 그걸 만드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얘기를 해. 아니 우리나라에 코스피 200 선물이 있잖아요. 코스피 200 선물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러니까 선물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현물에 대한 해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해치하면 되지 무슨 코스닥 코스피 합산해서 해치를 해. 시가총액도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코스닥 비중이 2%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딴 게 없어요. 막말로 방송이 아니고 인터넷이니까 더 크게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이 저한테 소송을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4.9% 올랐어? HLB에 대해서 윤정도는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2019년도에 2만 원에서부터 20만 원대까지 해서 시가총액이 얼마? 8조를 넘기죠. 장중에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연출했어요. 근데 이 HLB의 8조까지 올라온 시가총액 기준 대비해서 매출액이 얼마? 지금도 500억? 있다고 시장을 조정해 준 게 지금 정부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있다고 종목에 대해서는 인덱스 펀드 쪽에서 돈을 주고 뒷돈을 주고 얘 좀 사줘요 해도 시가총액 3위잖아 지금. 코스닥 3위죠. 있다고 종목 사주세요 해도 감사팀에서 대부분 못 사게 합니다.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접상품 펀드에 돈을 넣을 때 계약서 일일이 다 안 보셨겠지만 거기 약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살 것이며 이 펀드의 성향은 뭐 있으며,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거나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펀드 자체에서 편입도 안 하고 애널들도 분석 자체를 잘 안 합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뭐 코스닥 시장의 국민연금 비중이 2%뿐이 안 되니까 국민연금 비중을 10%까지 늘려라. 그러면은 최순실 씨 정부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있잖아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것에 대해서 연기금이 찬성을 했다. 찬성을 했는데 그 연기금 운영관리공단의 뭐 수장이신 분이 제일 높으신 분이 그걸 뭐 자기 마음대로 찬성을 눌렀겠나? 아니잖아.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최순실 사태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에 세금을 덜 내게 하기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을 진행했다. 이것에 대해서 연기금 대주주로 있던 연기금이 찬성을 해줘서 됐는데 이게 뇌물죄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수장 되신 분도 구속수감을 하고 재판을 했죠.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이 얼마에 2120조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얼마에 370조 뿐이 안 돼요. 거품이 그렇게 많이 껴있는데도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 근데 여기에 비중을 10%를 줘야 된다. 그 거품 속에. 그래서 그게 윤정두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얘기가 나왔죠.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장난 똥 때리나? 아니 펀드의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비중을 막 집어담아? 그냥 위에서 이거 뭐 한 10% 담으면 되겠어요. 좋겠네. 이따구로 얘기해.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얘기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나오는 거죠. 야 그럼 정부 뒤집어 까놓고 바뀐 게 뭐니?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나오는 얘기가 아니 그걸 인정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야 없던 걸로 해. 기억 안 나세요? 응? 결론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실 때 자기 전에 빠지면 안 되고 객관적인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 제가 또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베어마켓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20% 이상의 조정, 그건 윤정두만 얘기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역대적인 그 흐름을 얘기합니다. 시장이 20%씩의 조정을 받은 케이스가 거의 없다. 그리고 10% 조정도 2000년 이후에 10% 이상 조정받은 게 6번, 7번 정도뿐이 안 돼. 2000년 이후 22년 동안에. 지금 이제 6.8이면 조정 받을 만큼 받은 거예요. 어찌됐건 빨간색으로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기준점들 있죠. 셀트리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LG전자, 엘성을, 삼성물산, SK. 요 종목군들 빼고 그다지 없잖아요. 근데 요 종목군들 중에서 그나마 셀트리온이 11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 일정 범위의 강세를 띄고 나서의 조정이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고. 기아차 어찌됐건 100% 가까이 폭등 나온 이후에 고점 대비의 눌림이고, 현대모비스 1월 8일 날 상한가 갈 정도로 폭등 나오고 80% 이상 올라오고 나서의 눌림목이고, L전자 120% 상승 이후에 24% 눌림이고. 그러니까 뭐 나는 늦게 샀네 다 떠나서 전체적인 추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가증권 시장 이외에 이쪽은 어때? 시뻘겋죠 지금 다. 자기 세뇌에 빠지지 말라니까요. 자기 세뇌.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힘겨워지는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가 그나마 낫다니까. 왜? 11월 달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12월까지 연동이 된 이후에 조정이니까. 그래도 그렇지. 시가총액 2위가 41% 빠져. 그러니까 눈물 질질 흘리고 조금만 지나가면은 시장이 개판이에요. 폭락장이에요. 시장이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와. 여러분들 말고 그 얘기를 하는 전문가라는 집단들. 야, 니들이 지저분하다 이 녀석들아. 니들 돈이면 이런 종목에 몰빵을 하고 하겠냐? HLB 이 종목들만 한번 볼까요? 기가 차서 그래, 기가 차서. 아니 자기 전에 빠지지 말라니까. 사람이면은 객관적인 걸 보셔야죠. HLB 자 봅시다. 자 HLB의 컨센서스 한번 볼까요? 이게 8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매출액이 500억. 야, 윤정도, 아니 바이오주를 저렇게 따지는 놈이 어딨냐? 저렇게 따지는 놈이고 뭐 시가총액 현재 기준은 4조짜리가 500억 나오고 적자인데 이게 뭐 흑자 전환되면 점상 갈까봐 점 이렇게 갈까봐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자고. 대주 지분이 12%뿐이 안 돼요. 이 주인도 없는 회사네 막말로. 헬릭스미스 이거 위험고지를 해주는데도 혼난다니까. 위험고지를 해줘도 혼나. 이게 시가총액 5조 가까이 갔었죠. 5조.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습니다. 언제? 2017년 말 2018년에. 시가총액 2위 코스닥 시가총액이 5조. 대주주분 지금 10%. 이게 저점이 5천억까지 밀렸어요. 신라젠? 똑같은 애들이지 무슨 뭐 신라젠 뭐 10조까지 끌어올려놓은 거. 주식수는 알아? 신라젠 주식도 알고 지금 얘기들 하세요? 7천만 주. 주식수는 알고들 있어야 돼. 헬릭스미스 매출 43억. 신라젠 매출 얼마? 60억? 텔콘 RF제약? 텔콘 RF제약 강연회장에서 이거 상장 폐지돼도 이상할 거 없는 종목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윤정두가 아무리 이거 4,000원대, 5,000원대, 6,000원대 잡아서 수익 내드리고 있지만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라고 하면서 2017년도에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이 어린 놈 새끼들 그냥 막 전화해가지고 윤정두 죽이니 살리냐고. 이게 회사요. 이게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자기 전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윤정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 왜? 이 수익을 다 잡아드렸잖아. 잡아드린 다음에 여러분들께 위험고지도 해드리고 그 당시에도 위험고지 해드리고 여러분 이래 하니 요래 하십시오라고. 텔콤부터 보여드려요. 그리고 HLB도 보여드릴까? 보여드릴게. 뭐 이런 게 없으면은 윤정두가 나쁜 윤정두지. 왜? 수익도 못 내줘 놓고 배 아파서 질투나서 엄한 소리 한다는 기준이 되니까. 텔콘 RF제약 한번 봅시다. 텔콘 RF제약 에코프로 있고 텔콘 RF제약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신라젠 있고 신라젠 밑에 아마 예정이 있을 거야. 신라젠도 뭐 2만원대부터 신라젠이 2만원대부터. 여기 텔콘 있네. 텔콘
텔콘. 그럼 위험고지를 해드리죠. 쓰레기입니다, 회사는. 근데 정부 정책이,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자마자 의약품에 대해서 이렇게 폭등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터지면,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량 미친 듯이 터지죠. 평상시에 없던 거래량. 그렇게 해서 뭐 4대 산업 캔들 갭에 대한 기준, 이게 뭐예요? 변형 셋변형의 기준. 여기서 돌리면 어떻게 된다? 어이구. 돌리면 어떻게 된다? 어이구. 무슨 11일 만에 11일 만에 거래일수는 10거래일도 안 돼. 응? 어이구. 응? 어이구. 아니 수익을 내드리니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요. 셀트리온, 신라젠 수익 안 내드렸나? 다 내드렸잖아. 셀트리온. 또 HLB까지 다 보여드릴게. 보여드려야 뭐 기준이 잡히는 거지. 수익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윤정도까지 하면 세 가지 부류. 어떤 부류? 수익을 못 내주는 부류. 왜? 기술적 분석 자체를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에이 거품이에요. 이거 사면 안 돼요. 아니 바이오가 지난해 내내 폭등 랠리가 나오면 사야지 왜 사지 말라 그래. 위험고지만 제대로 해주면 되죠. 이거 다 보세요. 다 문자 이거 다. 또 한 분은요.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형주 IT나 오늘만 하이닉스 14만 원 내려와 14만 원에 편입 하잖아요.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밀려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만 좀 견뎌내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신라젠이나 이런 애들은요. 죽는 거지. 왜? 실적이 없으니까 거품 빠지면 속된 표현으로 죽는 거예요. 그냥. 되돌려? 어떻게 되돌릴 건데. 천하의 시가총액 코스닥 1위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17, 2018년도 고점 대비해서 얼마 74% 밀립니다. 2017년, 2018년 고점 대비 74%. 보실래요? 74%인가 77%인가?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고. 응? 그거를 견뎌내시겠다고 갖고 있었더니 더 올라가더라. 우리나라에 또 하나 있죠. 또 내가 셀트리온 삼형제의 아버지라고. 공시를 어디서 볼지를 몰라가지고 오늘 진짜 공시를 볼 줄 몰라갖고 인터넷 신문사를 계속 클릭하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 지금 저녁 먹으러 가야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공시 나올 때 이 양반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금감은 닥터 가가지고 보면 되지. 그걸 뉴스를 그걸 클릭하고 있어. 그런 양반이 셀트리온 대장이라고 지금도 방송 나와서 내가 셀트리온 우리나라 최대장이야 그러고 있어. 뒷목 잡고 쓰러졌다고 그 양반이. 언제? 월봉 보시면은요, 초기에 셀트리온 한번 쫙 움직였다가 서정진 회장 뭐 우통 까고 나올 때, 요때 갖고 죽었지 완전 뒷목 잡고 쓰러졌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에서부터 3만 원까지 내려오는데 뒷목 안 잡겠어? 70% 빠지는데. 시장이 나쁘긴 했어. 또 이번에는 2018년도 고점 찍고 남들 신라젠 이런 애들 폭등 나올 때 얘 폭등이 나왔나? 3배 300% 오른 거?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500% 1000% 올랐는데 오케이. 거기서부터 고점 대비 이게 70% 밀린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시가총액이 있는데 이게 77% 밀린 겁니다. 제약은 마찬가지로 77%. 이게 감당이 돼? 냅뒀더니 더 가더라. 벌써 죽고 초상 치렀겠다. 시장에서. 거래대금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수익을 내드렸으니까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거래대금이 터질 때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을 때 정부가 정책적으로 열어줄 때 그럴 때 거래가 터지면 셀트리온이 됐든 셀트리온 할아버지가 됐든 HLB가 됐든 그 할아버지가 됐든 뭐가 됐든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말 같지도 않은 기준점이 잡히면 거래대금이 축소되고 힘겨워지고 어려워지면 도망 나와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빠질 때 빠져야 됩니다. 근데 한번 세뇌되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음악 얘기나 정치 얘기는 아니죠. 어찌됐건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뭐예요? 세뇌라니까. 이거 끝내줘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기 싫은 거야. 내가 믿었던 거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기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칩니다. 근데 방송 나오는 것들이 지들 경험이 없어서
지들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닌 여러분들의 자산까지 기스를 내는 그런 흐름이 기준이 잡힌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윤정두가 간혹 욕을 먹더라도 동료들, 어떻게 보면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만들을 막 욕을 하는 거야. 기본적인 마인드 갖고 활동을 해야지. 기본적인 마인드 갖고. 아무리 내 재산이 내 자산이 아니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른 거 없다니까요. 뭐 얘가 좋고 나쁘고 다 필요 없다니까. 거래대금 어때요?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거래량 아니에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어때요? 눈으로 보이신 것만 믿으라 그랬죠. 박살이죠. 박살인데 왜? 왜 봐? 안 봐야지. 나머지 모든 종목,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종목을 똑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차트만 더 보세요. 삼성전자 시장 45% 오를 때 삼성전자가 70% 오르면서 견인하고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죠. 하이닉스 75% 들어올리고 시장 45% 견인을 여기서 다 해줬죠. 그리고 행복. 그러고 나서 1월 초에 찍은 14만 원을 지금 막 넘겨준 이후에 5거래일째 14만 원 위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얘를 못 팔게 해서 안달이죠. 윤정도는 팔지 못하게 안달이고 채널 돌리는 순간 얘를 못 팔게 해서 안달이죠. 오버슈팅이다. 힘겹다. 못 간다. 이런 친구들은 다 오르고 눌림폭입니다. 오버슈팅 나오고 눌림폭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는 어때요? 그러니까 꼭 알테오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45% 검은 색깔 선이 뭐 유가증권 시장으로 치면 45% 강세를 떴는데 오른 것도 없이 폭락이잖아요. 오른 것 없이 폭락이죠. 오른 것도 없이 폭락이잖아요. 오른 것도 없이 폭락. 오른 것도 없이 폭락. 응?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야 시장 개판이에요. 진단키트주들 갖고 있는 분들이 야 시장 이거 쓰레기예요. 그런 종목군들을 언급하는 친구들이 방송 나와서 야 시장 뭐 조정입니다. 왜? 그러면 채권이 뭔지 미국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몰라. 볼지도 몰라. 볼 줄 아는 사람 시황을 돈 받고 파는 양반 있잖아. 와우에. 난 그 양반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윤정도한테 시황 원고 좀 달라고 그러고 시황 배우러 왔을 때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한 3-4살 많을 거야. 열심히 사는 거는 인정을 해주는데 완전히 뭐 쓰레기도 아니고 시황을 남의 거 훔쳐다가 블룸버그에서 단말기에서 본 남의 컬럼 훔쳐다가 그거 읽고 독후감 쓰듯이 여러분들한테 해석해주면서 그걸 돈 받고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사실은 이래이랍니다. 근데 제가 해석하는 건 이렇습니다 해야죠.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한 걸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 심지어 군사 전문가가 돼 어느 날은. 2017년도 추석 직전에 북한의 핵실험이 이번만은 다르다. 수소가 어쩌고 핵실험하는데 수소탄이 어쩌고. 야 군사 전문가 났다. 그럼 결국은 그게 그렇게 본인이 얘기할 정도로 심각하면은 금융시장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외환시장까지도 전부 동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폐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화 백두산 또 그때 당시엔 강철비였어. 내가 대놓고 그랬거든. 아니 그따구면은 강철비처럼 미국에서 난리가 났겠지. 자 국민 여러분 한국에 북한에서 개발한 핵폭탄이 이번에는 다르대. 수소래 수소. 전쟁 날 수 있고 난리 날 수 있으니까 두두두두두 헬기에 빨리 타세요. 두두두두두 인천으로 빨리 오세요. 배 타고 갑시다.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대도 않는 내용들에 자꾸 현혹이 되신단 말이야. 시황을 아무리 목이 이렇게까지 터져라 말씀을 드려봐야 이런 시황 다 준비해서 말씀드려봐야 이게 지금 어디 남의 거 퍼온 겁니까?
어찌됐건 내용을 정리해서 표를 다시 만들고 다 만들어서 가잖아. 잠 못 자고 목 찢어져 가면서. 그러면 뭐 증권사 보고서 내용이라도 캡처해서라도 갖고 오든가. 그냥 입으로만 미국의 채권 금리가 또 올라왔고요. 개판됐어요. 이거 중국이 오늘 또 빠지네. 중국이 뭔 상관이 있어. 브릭스 시장이 하루에 5% 7%씩 빠졌는데 하루에 뭐 1% 빠진 게 대수야. 일본이 3% 가까이 밀렸습니다. 일본도 변동성 되게 커요. 근데 어찌됐건 아시아 증시에서는 가장 선진국의 흐름이니까 선진시장의 조정이 심리적으로 위축을 주죠. 그러면 그에 이제 연동폭 부분을 같이 넣고 해석을 해보고 밑도 끝도 없이 막연하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 원고를 보고 시황 교육해드리고 시간이 더 되면 이제 수급에 대한 교육해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종목의 교육까지 해드릴 텐데 그리고 순서는 혹시라도 종목 못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종목부터 잡아서 드릴 텐데 지금 뭐 1시간 가까이를 소양 교육이랍시고 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음악 얘기부터 해서 무슨 뭐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 쇠뇌를 또 편협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우물안개구려 되면 안 된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셔야 된다. 일방적인 생각은 무리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거는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소양 교육을 해드린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본격적인 교육을 들어갈 텐데 그에 앞서서 한 번만 출석 체크 한 번만 해봅시다. 701109. 701109. 예. 그리고 누군지 초성으로만 아로하님. 그 있잖아. 샤프 스타. 돈 받고 시험 팔아먹는 친구. 참 어이가 없어서 701109 갑시다. 70110. 그리고 유튜브에 그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70109. 그리고 유튜브에 벌써 싫어요도 한 명 있어. 난 참나 지금까지 뭐 단 한 번 지금 오늘 말씀드리면서 광고 한 번 안 했는데 뭐 언짢으실 수 있죠. 뭐 젊은 친구가 저렇게 말이 거칠어 이렇게. 근데 젊지는 않잖아요. 70110고 빨리 좋아요. 그리고 오늘 그 앞타임에 제가 안 하고 뒷타임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톡 국민톡에도 70110을 막 눌러주셔야 방송 지금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인원이 조금씩 들어오겠죠. 그리고 자료 부분 좀 올려주세요. 자료 부분 어떤 거 올리냐면은 우리 그 개배대항 그 강의 자료 그 긴 거 있죠. 그거 올려주시고 오늘 방송 원고 그 다음에 어제 방송 원고 방송 원고 어제 오늘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거 올려드리시고 그다음에 갭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좀 이따 이제 또 교육 들어가면은 교육에 맞는 자료들 또 쭉 올려드릴게요. 70110 한 번씩 쭉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좋아요 30개 갖고 안 되지. 지금 100번이 넘는데 70개는 나와야 되지 않아요? 70개. 얼른 좀 올려주시고. 저도 이렇게 목이 안 나와서 힘겨운데 그런데도 방송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조금만 능동적으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거기에 카카오톡에도 70110도 눌러주시고 하셔야지.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오늘 방송 원고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미국장의 선물은 나스닥이 뻘개요. 강보합이야 일단. 뭐 좋잖아. 그럼요. 그리고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된다니까. 오늘도 뭐 HMN 같은 경우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시까지로 이제 방송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11시 59분까지 일단은 형성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시기가 너무 버거우시다 하시면은 이 교육 돌아가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오늘 내일 들여다볼 종목. 그리고 내사는 교태님께서 세력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에 출연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어제 야간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금속 쪽의 기준은 뭐 포스코 쪽 형제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교육을 쭉 해드렸는데
오늘 종목 설정해 놓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여다 보시죠. 뭐. 어제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갭 상승이 나오고 시간에서 포스코 엠텍인가요?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고 포스코의 갭 상승이 8%씩 나오고 포스코 케미칼도 시간에 상한가 잔량이 쌓이지는 않지만 상한가 가지 않았나요? 뭐 어찌됐건 이 그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뉴스 내용이죠. 어찌됐건 그 뉴스 내용이 모멘텀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8만 원대 7만 1,000원부터 7만 1,000원부터 들어가서 단 한 번도 차익 실현 안 하고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만 주력주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4년 해보니까 단 한 번도 차익 실현 안 하고 결국은 이제 12월 23일 날 제가 눈으로 본 거는 34년 동안에 LG전자가 상한가 한 거는 딱 2번 있었습니다. 주문 실수로 하한가 장막판에 하한가 두들겨 맞고 그 다음날 점상 간 거. 그때가 상한가가 12%인가 15%인가 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처음 상한가를 본 건데 그런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 빼고는 차익 실현 안 해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서 끝이다. 아니야, 더 갈 수 있어요. 다만 LG전자도 그 당시에 우리가 아무리 갖고 있더라도 뭐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우린 좀 일찍 뺏겼죠. 12만 원을 일단 한번 다 털려버렸어요. 그리고 후회는 없죠. 7만 원부터 샀고 평균 대부분 8만 원대고 또 9만 원 자락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당일날 11만 9,500원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LG전자의 상한가에 진입해도 그 당시에 뉴스 내용이 뭐였냐면은 전장 사업 진출이죠. 물적 분할에 대한 공시는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전장 사업에 대해서 물적 분할을 해서 물적 분할한 그 사업 부서를 세계 3위 전장업체하고 합작법인을 만드는 주춧돌로 삼겠다. 끝. 매출액이 그때는 시가총액 16조 5천억 정도 했고요. 매출액이 60조 원의 LG전자가 세계시장 3위의 전장업체하고 자기 사업 부분에 사업 파트 한 부분을 쪼개서 전상 사업사를 신규 법인을 만든다? 그게 상한가 갈 내용은 아니죠, 사실. 아니, 명확히 말씀드렸죠. 그게 상한가 갈 내용은 아니죠. 그 이전에 매집이 돼 있었죠. 그 이전에. 얼마나? 700만 주에 달하는 주식도 몇 주인데 1억 6천 360만 주. 1억 6,360만 주. 1억 6,360만 주에 900만 주, 7천억 수준의 900만 주가 매집이 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기준에 5.5% 정확히 따지면 5.5%가 매집이 돼 있었고. 그래서 매수 평균 단가 8만 원 대비해서 많이 오르면은 50% 적게 오르면 30% 정도를 들어 올려놔야만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5% 이상 매집이 돼 있는데 중형주든 대형주든 최소 그러면 30에서 50% 이상 들어 올려놔야만 되팔았을 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손실이다. 결론적으로 그 흐름.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준에 1월 4일 날 현대차 그룹주의 폭등, 그리고 1월 8일 날 애플 불거지면서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12의 상한가, 현대차 20%의 폭등.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재료가 아니다. 응? 새로운 재료가 아니다. 새롭게 지금부터 스타트 이건 아니다. 우리는 현대차 그룹주를 15만 원부터 좀 늦게지만 15만 원부터 들어갔고 10월 20일 날 대손충당금 잡는다고 개파랑 6% 두들겨 맞고 현대차가 개파랑 6% 10월 20일 날 아니 악재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대손충당금이 무슨 악재야. 어찌됐건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갖고 오는 그 기준에서 갖고 온 이유가 뭐예요? LG전자처럼 실적이 뒷받침된다. 두 번째는 LG전자는 수급이 뒷받침됐다. 현대차 그룹주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된다. 그 실적 개선폭은 남들이 단 한 번도 얘기 안 한 엔화 강세에 대한 얘기. 엔화 강세 얘기 시장에서 얘기해줘요? 그게 어느 정도 수혜인지 얘기해줘? 안 해주잖아요. 그 엔화 강세에 대한 얘기. 또 정부 정책이 있는 거. 우리나라의 진보와 미국의 민주당 진보 쪽이 겹쳐지면서 하나솔루션 같은 대체에너지 태양광 이런 것만 부각되는 게 아니라 친환경에 대한 그린 정책의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작년에 2분기 이후에 행보가 빨라지죠. 정유선 회장의. 예? 지금 정부와도 코드를 맞추고 진보 성향에 맞는 친환경 그런 내용들을 다 줬잖아요. 그래서 애플의 얘기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 그게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기자분이 대서특필할 정도의 기준을 매니저들이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캐치를 못하고 있었을까? 포스코에 대한 어제 뉴스 35조 가치까지 뛰어올랐다. 3천억 투자했는데 리튬.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터져나온 거야. 롯데가 딱 로또 번호가 맞은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야간 교육의 기준에서 시장도 어제 기준에 야간에는 긍정적이었고 그 긍정적인 흐름에 맞춰서 시간 외에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 대비해서 개장 초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고 그 기준 거래량이 동시효과부터 해서 9시 반까지는 충분히 실릴 거다. 근데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이 아닌 상황이라면 버거울 수밖에 없다.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 음봉으로 나오는 순간 그건 끝이다. 꼬리 달려도 안 된다.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부 그렇게 됐죠. 물론 이제 포스코 엔텍 상한가 같지만 다 꼬리가 달리고 음봉이란 말이야. 그럼 결론은 오늘은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인 거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서 그렇게 크게 뭐 마케팅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만 차익 실현. 아니다 나는 윤정도 네가 얘기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오버슈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져간다라는 논리처럼 또 현대차 그룹주 LG전자의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했다는 논리처럼 나는 지금 포스코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해서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오늘 잡아드린 게 뭐예요? 일주 월봉을 잡아드렸죠. 어제 야간에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윤정두가 아무리 약을 써도 포스코가 우리는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관망만 했지. 누적 수급이 좋아요. 올 2월 이후에도 누적 수급이 2% 수준의 매집이 단행됐고 매수 평균 단가도 낮지가 않습니다. 높게 설정을 했을 때 목표 주가는 얼마? 35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35만 원까지도. 그럼 보시면은 일주 월봉의 기준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포스코. 일봉은 음봉으로 미끄러져 있지만은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개인들의 힘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죠. 손바뀜도 있다라는 거죠. 주봉과 월봉은 어떻습니까? 포스코의 주봉과 월봉이 부정적이에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의 주봉과 월봉까지 부정적인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안에서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단 말이죠. 말씀드린 게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가져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라고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사실은 부담이 돼요.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는 거지. 어쨌든 추세 매매하신 분들은 주봉과 월봉상에 버겁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포스코 엔텍. 얘는 뭐 상한가 가버린 거고. 포스코 ICT. 얘도 만약에 주봉과 월봉으로 보신다면은 뭐 들어 올려질 수도 있는 그리고 시장의 강세가 연동될 수 있는. 다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주도주 교육을 해드릴 때 어떻게 해드립니까? 주도주 교육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주도주 교육 자료도 올려드릴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도주의 흐름. 그걸 뭐 인위적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 이미 예전에 교육 자료에서부터 이 주도주에 대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보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강이라는 업종 자체는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맨 마지막 자리라는 거죠. 2003년부터 2003년 3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512에서부터 939까지 올라올 때 83% 올랐죠. 1년 만에. 정확히 따지면 1년 2개월 만에 83% 올라옵니다. 그렇게 올라올 때 KT 같은 거 안 된다고 그랬죠. 포스코 어때요? 시장 수익률 조금 넘겨요. 아니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조선, 후판, 그죠? 건설 들어가죠. 자동차 들어가죠.
하다못해 IT도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데 없어요. 건설, 조선, 자동차, IT까지 싹 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WTO나 이런 쪽에서 제소하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 자꾸 보조금 주고 가격 경쟁에 있어서 가격 경쟁 자유시장에서의 경쟁력 훼손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증치세라고 그래가지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걸로 해서 부양을 해줘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후판 가격 막 올려버려. 어떻게 할 거야?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후판 가격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면 경쟁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러니까 뻔히 업황이 좋은지 알면서도 더디게 올린단 말이야. 더디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더디게 갈 수는 없겠지. 근데 정부 관계자 공식적으로 정부 관계자 그리고 철강업체 관계자 그리고 조선업체 관계자 이렇게 해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조절을 하고 정부가 지원책이 있으면 지원책을 내주고 이게 거짓말하고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7년도 도서자료에도 있어요. 동국제강이 후판을 만들죠. 동국제강이 후판을 만들어요. 그러면 윤정도 2007년도 ELW 도서자료에 보시면요. 동국제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매집조에 대한 전략, 조선주, 삼성중공업, 그리고 시장의 상황, 동국제강 여기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윤정도가 거짓말 하나. 자, 2006년 하반기 글로벌 시장의 철강 가격 소식은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상승률 50%를 월등히 뛰어넘는 170에서 250% 어쩌고. 결론적으로 동국제강이 2006년 10월 조선년 후판 가격을 인상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걸 혼자서 발표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철강 관계자, 그리고 조선 관계자, 그리고 정부 이렇게 만나서 가격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야 니네 담합했어. WTO에 제소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포스코의 경우는 맨 마지막 자락에 오버슈팅이 나오죠. 금리가 정점에 달하는 시점. 이제 경기가 어마어마한 시점. 그래서 이런 때는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들 명확한 시장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또 금리를 올릴 때에 그 금리 인상 과정 속에서의 100% 시장 상승률일 때 삼성전자도 못 가요. 환율 깨지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 어떻게 돼요? 포스코 조금 더 오르죠. 이게 시장 주도준 거예요?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 못 오르는 종목 대신에 더 크게 당겨줄 수 있는 종목이 있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현대중공업. 이걸 누적으로 볼 때 300% 오를 때 현대중공업은 33배 올랐다. 마찬가지예요. 2008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50% 올릴 때 KT, 한국전력 못 올라가죠. 삼성전자 시장 수익률 나머지 부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때도 철강주는 제한적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주로서 인식을 잡아가지는 않는데 거기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설명드릴 때 스윙이나 업종 대표주군에서 스윙이나 이런 쪽은 볼 수가 있다 당연히. 다만 업종 대표주로서 시장을 이끌어가서 예전에 2007년도에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던 그 시점의 흐름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금리 정점에 달할 때에 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강세 부분이요. 그러면은 주도주의 역할 아니잖아. 아니 132% 바닥 대비 올라왔다고 앞전 고점도 못 뚫은 애가 2016년 바닥 대비에서 찔끔 올라온 애가 앞전 고점도 못 뚫은 애가 얘가 무슨 대장주야. 여기서부터 끝내주고 간다. 근건 뭐야? 저평가로 뭐가 저평가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요. 금리가 정점에 다다라지는 그 시점부터 해서 모든 철강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이 강도 있게 표출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때의 기준을 잡으시고 두 번째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종목이든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의 그 흐름을 연출할 때 거래대금 터집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볼까요? 1위부터.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그 사고방식에서 편협적인 사고방식에서 국한돼서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해서 올려놓은 차트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쪽이 왼쪽 거 코스닥은 필요도 없어. 왼쪽 거 시가총액 1위부터 봅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예요.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한번 보시면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입니다. 주도주로서 뻗어 올라가는 흐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월봉입니다.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죠? 그러면 시가총액 3위 네이버는 어떨까요? 네이버 역시도 시가총액 최상위에 3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 네이버가 어떻게 될까?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없이 이거 없이 어떻게 무슨 고점을 뚫어? 이제 스타트 할 때 뭐 밑바닥에서 여기서부터 잡는다고 아예 이제 욕심쟁이들 터지고 난 다음 잡아도 된다니까. 바로바로 계속 연동이 되니까 LG화학은요. LG화.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그 다음이 5위가 누구예요? 현대차. 현대차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뭐 지금 뭐 농담하는 줄 알아?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6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도 이제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2000년 초반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그죠? 그리고 삼성 SDI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별거를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 시가총액 8위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올라올 때까지가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그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남들도 다 그런 거 아니냐. 무슨 소리야. 다 그렇게 움직였더라도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시젠.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래대금 완전히 급감했죠. 죽는 거라니까. 우리 이거 10만 원대부터 들어가서 얼마까지? 30만 원 수준까지 다 잡아먹고 나왔잖아요. 그죠? EDGC는 애들 3월 말에 새빼랑 뜨고 상한가 4거래일 상한가 났다는 4거래일 상한가 볼까요? 3월 말에 날짜도 안 잊어먹잖아. 이날부터 25일, 26일부터 4거래일 상한가. 지금 고점 대비 얼마 빠져있어요? 60% 빠져있어. 거래되면 어때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죽는다고. 죽을 거라고. 수전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땐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대금이면 무조건. 이걸 붙들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걸.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자기 세뇌에 빠져있지 말라니까. 거래량 보지 마시고 거래대금 보시고. 거래대금 터지면 그때 들어오세요. 요즘에 SK 케미칼? SK 관련주들 질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거래대금 급감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시장에 폭등 랠리가 나오는데 미끄러져 있던 종목군들 추가적으로 조정되는 거 안 돼요. 그럼 자 마지막으로 오는 결론은 아까 질문 내용이 금속주들 금속주 해봐야지. 오늘 변동 나온 게 포스코죠. 금속 쪽 원자재 금속 쪽 하락은 투기 세력의 차익 신호를 받을까요? 아니죠. 오늘의 갭상승 이후의 흐름인 거고 결론적으로 포스코의 이 추세라면은 더 갑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장 수익률의 기준일 것이다. 이게 사상 최대치 아니잖아요. 시장 수익률의 기준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낭패 보고 그냥 손절로 이번에 단행합시다 했던 7,000원 초반에 산 그 몇 달이 있어도 시장 45% 올라도 못 올라오는 조선주 거래대금이 있어요? 있을 때 들여다본다니까. 2018년도에 경협주라고 쌩 난리를 쳤던 현대 노템 이게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왼쪽이 현대 엘리베이터 이 오래된 업체도 이게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야. 현대 건설 그때 당시에 다 전부 경협주니 경협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경협주라는 게 세상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참 철도 관련주? 진짜 화끈양 막끈양? 유엔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데 무슨 철도를 놔? 정신 나갔어? 유엔에 승인도 안 했는데 우리가 철도를 놔? 경협주? 남북 통일되면은 무슨 삼성전자는 안 들어가고 현대차는 안 들어가? 근데 왜 자꾸 미국 애들이 손가락 닦고 유럽 애들이 손가락 담그고 일본 애들이 손가락 담그려고 할까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 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우리나라 베트남 전쟁 이후에 한진그룹 거기 가서 고철 들고 오고 막 하는 거 그걸로 성장했듯이 북한이 아이고 우리 동포니까 얼른 들어오십시오. 아이고 삼성전자 현대차 아이고 얼른 오세요. 현대건설은 그럴까? 자 입찰할 테니까 경쟁 한번 붙어보세요. 응? 이거 하지 않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맨 이런 종목에 깨지다 보니 이런 종목이 깨지다 보니 결국은 이 좋은 장에 이 좋은 장 아니야? 가슴에 손 얹고 이거 좋은 장 아니에요? 아니 막말로 이거 좋은 장 아니에요? 이게 어딜 봐서 조종장이야? 아우 나 진짜 참 이게 조종장이야. 이게 조종장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목 혹은 여러분들께 멘토링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돈 내놓으세요 하는 친구들 마인드 자체가 아우 어떻게 상한가 뭐 아우 현대바이오 상한까지 보지 아우 현대바이오 박살이지 뭐 아우 일양약품 한번 잡아줘 일양약품 하한까지 뭐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질 때 기준을 잡으셔야 돼. 이런 데서 매달리지 말고. 응? 그래서 결론은 뭐 깊이 있게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포스코의 경우는 그 뉴스 이슈 내용이 갑자기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아니 누구 알고 있었던 내용일 거 아니에요. 윤정도는 몰랐어. 그 뭐 3천억에 샀는지 뭐 했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거야. 구리도 그렇고 이제 니켈도 그렇고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뭔 일 있나 해서 봐달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다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오늘 우리 직원분이 원고 좀 만들어 놓으라. 시황 이거 좀 해놓으세요 했더니 기대 이상으로 해놨어. 기대 이상으로. 뭔 소리냐면은 연구원보다 나아. 연구원보다 낫다고. 스팸 들어오는 애들 공지해가지고 금융감 당신들 유사투자자문업을 득하지도 않고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디 감히 건방지게 방송국의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 카톡방에 들어와서 건방지게 방송 중에 화면 나가는데 거기다 광고 짓거리 하는데 그걸 못 잡아내서 몇 날 며칠을 바른투자 쪽에 한번 난리치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안 들어왔다고 그랬죠. 지금 또 몇 군데 들어오는 거야. 야 윤정도네 들어가면은 하루에 몇백 명씩 들어오시니까 와 이거 막 우리 땡길 수 있어. 그 불법이거든. 걔네가 광고 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 광고 하지 마세요. 무슨 불법이야. 카톡방에 오픈 채팅방에 글 올리는 게 불법이야. 자기네 사이트 얘기하든 말든 불법 아니에요. 그게 왜 불법이야. 다만 왕관을 달아놓고 운영자인 것처럼 거짓말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빼서 TM 돌려서 거짓말해서 회원가입시키고 또 유사투자 자문업을 득하지 않은 쪽에서 사업행위라면 그게 이제 불법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 조치를 하라고 했더니 띄어쓰기도 안 하고 문구도 틀리고 어제 그렇게 악을 쓰고 얘기했으면 오늘은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부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방송 출연시켜달래. 원고나 제대로 쓰겠어요? 연기금 얘기나 시황 얘기나 이거 정리해서 오고 이 자료는 어디 가서 한국거래소 가서 남의 거 훔쳐오지 말고 한국거래소 가서 혹은 통계청 가서 이래 작업해서 갖고 와. 딴 거 바쁜 것도 많겠지. 그거조차도 못 만들어 와. 우리 여직원분이 만들어 왔어요. 이런 거 다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은 CRB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뒤지면 나와. 그럼 전문가라는 것들이 방송 갖고 나올 때 이거 뒤져서 한국 경제용어 사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많아요. 뭐 두산도 있고 뭐 시사경제용어 사전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상 객관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럼 객관적인 내용이면 독후감 쓰듯이 정리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께 화내는 게 아니라 방송 나온다는 그 나부랭이들부터 해서 우리 당장 있는 연구원부터 해서 야 CRB 좀 뭐 해. 이걸 검색을 못해. 내가 볼 땐 검색을 못하는 게 안 하는 거지. 귀찮아서. 하기 싫고. 이게 왜 필요하냐고. 와우 돌아버리겠어요. 한 번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 궁금한 거 네이버 치시면 다 나와요. 어느 포털을 쳐도. 국제원자재 및 선물조사회사인 CRB라는 업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FTSE 영국 선진 편입 여부 어쩌고저쩌고 그게 뭐냐면 매경 환경의 지수 인덱스 만들어 놓은 것처럼 뭐 석영 지수도 있어요. 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거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 규정 내용 다 찾아보면 다 나오고.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했다고 해도 검색했을 때 자료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만큼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제 CRB라는 거는 이쪽 업체가 발표하는 원자재 가격의 국제 기준 역할을 하는 지수, 이 업체가 발표하는. 그래서 곡물, 원유, 천연가스 이런 걸 쫙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67년 기준으로 100을 매일 발표한다.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라 조금만 정리해서 표 하나 만들면 되는 거야. 이걸 훔쳐올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공부했으면 이거 1,000원만 내고 들으세요. 이런 거 한 100개 모아놓고 1,000원만 내고 들으세요 해서 300명씩 들어오면 30만 원 아니요. 그 우스워? 하루에 30만 원씩 한 달이면 1,000만 원 벌겠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러한 뭐 니켈이나 뭐 이런 원자재 가격, 원자재의 변동성 기준이 사실상 그것도 몰라서 못 보는 게 아니고요. 외환선물, 삼성선물 이런 데 가면 공짜로 다 회원가입이 돼요. 그리고 HTS도 공짜로 다 볼 수 있어요. 거기서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격들이 왜 움직이느냐라고 했을 때 CRB 이 인덱스의 품목이 요 이제 몇 개 더 뒤지다 보면요. 품목이 몇 개가 있다부터 해서 쭉 나와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이게 품목이 조금씩 조절은 되는데 제가 마지막 볼 때 19개인가 21개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에 그렇게 좀 잘 정리해 놓으신 분들도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방송 나오는 나부랭이 것들이 말이야. 윤정도를 포함해서 여기 21개라고 써있네. 이조차도 안 해요. 그럼 이분들 여기 계신 분들 블로그 안 하면 이분들보다도 못한 것들이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윤정도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움직이시고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러니까 CRB 차트의 그 비중의 대부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원유입니다. 원유. 그죠? 크루드 오일.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뭐 금 뭐 이렇게 되고. 근데 원자재 가격의 이제 상승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중국 쪽에 추가 경기 부양책의 기준에 이제 발표가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 뭐 채권 그 흐름에서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왜 선거 지나고 나서 국채금리 가지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까요? 윤정도 얘기 잘 뒤집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전 방송을 여러분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보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윤정도처럼 아예 선거 전이나 선거 이후에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난 경제학자도 아니야. 다만 돈을 이따구로 많이 풀어놨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고 화폐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경제 지표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죠? 경기 살아나라고 그렇게 해준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점진적인 안정화되어 있는 점진적인 테이퍼링 먼저 단행하고, 그러니까 출구 전략부터 단행하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 낮추라고 악을 썼었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대바닥 금리를 다시 돌려놨었고, 근데 경기 지표는 훨씬 더 좋았고,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해야 되니까 돈을 더 뿌린다고 하고 있고 재난지원금 막 뿌린다고. 민주당 쪽이 딱 들어오니까 민주당도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돈 못 뿌리게 그렇게 악을 썼다가도 어쩔 수 없어요. 집권 여당이 되는 순간 1조 9천억 달러 뿌린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안 뿌려도 되거든. 뿌려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윤정도다 훌륭하신 분들이 생각 안 하겠어요? 야, 돈을 이렇게까지 뿌려대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응?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는데 왜 자꾸 미국에서는 저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응?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정부가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 이거 저 브렌트유로 볼게요. 왜냐면 멀리 안 보여서 그래. 텍사스 중진류는 이 그 기간이 얘는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다 나오잖아요. 근데 WTI는 안 나오더라고 다. NH 쪽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는 경기부양책을 단행하니까 아니 그 경기부양책도 안 해야 되는데 하여간에 어찌됐건 연준의 입장에서는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연준 총재들은 뭐라 그래요? 국채금리의 상승 부분이 경기가 좋아져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뭐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좋아진다는 거 인정하고 있는 거고 국채금리 장기물이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정상적이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파월 의장은 애매한 답변을 내놔버리죠. 왜? 아니 정부가 돈을 뿌리겠다는데 거기다 대놓고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버리면은 돈을 못 뿌리잖아요. 지금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는데 돈을 더 뿌려? 이 뭐 기름 붓는 거야? 지금도 지표가 좋아서 시중금리가 강세를 띠는데 거기다 돈까지 더 뿌려버려? 그러면 이제 축제 분위기지. 야, 돈 쓰자. 빠바방 빠바방. 물가 어떻게 돼요? 원유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정상적인 원유의 흐름에 있어서 수급 논리에 따른 정상적인 경제 동향, 경기가 좋아지건 나빠지건 그 동향에 의해서 수급에 따른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은 그거는 뭐 긍정적이다. 시장을 또 예측할 수 있다. 즉 로그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왜곡 현상이 있어요. 어떤 게? 요게 왜곡이 나옵니다. 2007년 9월부터 금리를 올린다고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2007년 9월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여기 여자락. 이때 금리를 올려요. 근데 유가가 폭등을 해버려. 금리를 낮춥니다. 죄송합니다. 서프라임이 2007년 연초에 터지고 금리를 낮춘단 말이에요. 2007년 9월에.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아니 우라카미 쿠니오 장세 이론, 다우 이론, 우라카미 쿠니오 같은 경우는 4가지의 장세 이론을 펼친 거고 다우 이론 6가지의 순환성의 장세 이론을 펼친 건데 결국은 뭐냐면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악화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정점이니 도망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금리가 점진적인 하향을 하다가 급격한 하향을 하게 됐을 때 바닥금리가 형성되는 역사상 바닥. IT 거품 나기 전에 얼마야? 3%. IT 거품 붕괴되고 난 다음에 9.11까지 터졌죠. 그러면서 1%. 리먼 터지면서 그 1%도 깨지면서 제로금리 거기에 추가 양적 완화까지. 그렇게 됐을 때가 바닥이다. 그럼 2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2단계가. 금리를 올리는 게 2단계지. 무슨 개뿔이나 금리도 안 올렸는데 무슨 여기 지금 정강이뿐이 하나 있는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며. 정강이도 하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시장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돈이 뿌려져가지고 화폐 가치 훼손된 건 어떻게 하려고. 막연하게 내 느낌대로 해.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잘 보세요. 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이걸 로그 차트로 보자는 거예요. 로그 차트가 뭔데? 퍼센테이지. 얼마큼 올랐는지 퍼센테이지.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때 올라온 퍼센테이지 대비 이때 올라온 퍼센테이지는 그래도 다소 제한적이죠. 그나마도. 그럼 여기 왜 올랐느니? 라고 했을 때 금리를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정점이구나.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달러의 인덱스는 약세를 띠죠. 근데 그 달러 인덱스가 유로와 파운드와 대비해서 약세보다는 엔화에 대비해서 엄청난 약세를 띱니다. 어찌됐건 결제 통화가 기축 통화가 달러인데 달러와 약세를 띠면 예를 들어서 중동 국가 같은 경우 어떻게 원자재를 파는 입장에서 어떻게 1달러에 1리터를 팔았는데 1달러에 1리터를 팔았는데 예전에 1달러 가지고 그러니까 1리터를 1달러에 팔아서 1달러 받아서 빵 하나 사 먹었는데 화폐 가치가 완전히 휴지 쪼가리 돼가지고 달러가 엄청난 약세를 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제 통화의 약세에 따른 가격 반발력. 이거는 맨 처음 올라온 거는 이건 뭐예요? 오버슈팅이죠. 빠져나가야 되는 선물 세력의 오버슈팅. 그리고 리먼 터지면서 실질 경기가 박살났다. 금리 급격한 조정 내려가죠.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갑니까? 유가 올라가요. 100불 이상. 이 2007년도 고점보다 수요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그 흐름이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안 하죠. 방금 설명 들으셨죠? 왜 올라왔어요? 화폐 가치 훼손. 달러 인덱스의 약세. 그러고 나서 출구 전략 이후에 2015년부터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겠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달러 가치의 강세. 그러면서 여기까지 조정받았던 게 가격 반발력 한번 주고 과도하게 미끄러져 내린 거죠. 그 다음 실질 금리를 올렸을 때 어떻게 돼? 이런 걸로 다 시황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2015년 12월 말 이후에 금리 인상의 우려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결국은 금리 올리면서 폭풍 랠리가 나온 거죠. 왜? 경기가 살아났으니까 금리를 올리잖아. 그러나서 코로나 터지면서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고 뭐 이런 흐름이 나올 때 기억 안 나서 이 당시에 우리 방송했잖아요. 아우 정신 나간 것들 맨날 왔고 엉엉엉엉 울고 크루드 매수했는데 뭐 박살나고 야 선물 쪽에서 결제 불이행 때문에 박살났으니까 이거 뭐 주식시장 폭 나올 거 아우 정신 나간 것들. 이거는 선물 쪽에 대한 비이성적인 인수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정상 기준에서 강제 현물 인수 방식이 있고요. 그냥 가상적인 결제 방식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예를 들면은 유가가 뭐 마이너스 형성됐다고 정신 나는 것도 그 해석을 못하니까 방송에서 낄낄대고 웃고 아우 진짜 그 상황이면은 우리 뒷마당에다 원유 묻어버리겠다.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죠. 또 실질적인 경제 약세 흐름이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자 모든 것의 이제 대변인의 역할 부분이 결론적으로 코로나19 때 돈을 더 뿌려버리고 선거 앞두고 미국에 돈을 더 뿌려버리고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뿌리는 거 그게 그 재난지원금도 지금 얘기해드려요.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까지 나왔는데 쉽게 표현하면 동료들 뭐 시장이 왜 오는지 모르겠고 부동산이 어쩌 야 이 정신 나간 것들아 야 재난지원금 갈 돈이 그 돈이 어디 가겠니? 자산으로 오겠지. 부동산 주식시장 이런 쪽으로 오겠지. 야 그게 1인당 얼마나 된다고 아우 정신 나간 것들 확 그냥 진짜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것이 부정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바뀌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전기전자 업종의 그 실적 범위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2015년도 기준에 영업이익 25조 그 수준에서 53조 58조로 자사주익 소각 14% 얘기해 주는 사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동일 주식수가 아니라 자사주 이익 소각을 14%를 했는데 실적은 더블 이상이 나와요. 하이닉스는요. 분기 실적 기준에 10배가 나와. 2016년 2분기에 5천억 미만을 예상했는데 2018년도에 20조를 넘겨요. 그럼 분기당 5조 이상이죠. 2022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20조 이상의 매출을 예상해요. 시가총액 100조뿐이 안 돼. 103조. 근데 셀트리온 삼형제 매출액 2조 나오는 애들을 영업이익 2조도 안 나오는 애들을 시가총액 60조 올라갈 때도 박수치고 좋다고 샀잖아. 그게 자기 세뇌라는 거예요 지금. 윤정도 말도 듣지 말고. 결론적으로 지금 브렌트유든 서부 텍사스 중진류 뭐 WTI든 이들의 강세는 왜 강세예요? 첫 번째 화폐 가치의 훼손, 두 번째 그만큼 돈을 뿌려줘서 시장을 견인하면서 경기 지표가 살아났죠. 지표가 살아나면서 채권 금리가 강세를 띄었죠. 그 기준점의 흐름에 상품 가격이 강세. 최근 들어서 추가적인 상품 가격이 강세. 제가 아주 깊이 있게 지금 물어보신 그 상품 가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산업이 살아나고 강세를 띠게 됨으로써의 흐름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미처 안 보고 있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유가도 되게 많이 올랐네. 야 이거 버거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요가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그 강세를 띌 때 전략 비축률이라는 단어를 일반인들이 듣게 되기 시작한 게 요 당시 기준이죠. 전략 비축률. 미국에서도 전략 비축률. 도저히 유가가 안 잡히면 전략 비축률을 방출했대. 장난치나.
수요의 논리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 수요의 논리에 의해서 강세를 띠는 유가의 또 상품 가격의 강세는 시장에 혼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양책을 저는 긍정으로 안 본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오늘 방송 일단은 여기까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 내일 상한가라도 좀 잡아봐야죠. 지금 뭐 미국 시장 혼란세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선반영돼 있고 일본도 선반영돼 있고 333 한번 갑시다. 333 빨리. 목 아파. 이 그냥 괜히 12시까지 한다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333 빨리. 333 유튜브에도 좋아요. 안 그러면 그냥 끝낼 거야. 목 아파 죽겠어요 지금. 333. 그리고 종목도 같이 볼 테니까. 333. 지금 오늘따라 인원도 적어. 원래는 이제 8시 반부터 8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인원이 한 200명 넘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인원도 적어. 유튜브 쪽이 희한하게. 자, 333 카카오톡에도 333 올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HMM도 올려주시고, HMM 올려주셔서 가고. HMM 뭐 실적도 좋고 거기다 또 뭐가 좋아요? HMM은 실적뿐만이 아니라 지금 좋은 것이 어떤 거? 금리, 채권 금리의 강세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경기의 호황. 경기의 호황이 뭐예요? 물동량의 증가. 가장 첫 번째 스타트가. 좋아요 좀 갑시다. 좋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 경기 부양책을 저는 안 좋아해요. 윤정도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왜 영양제를 놔주냐니까. 아니 지금 따뜻한 봄날에 자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왜 영양제를 놔주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시장에 혼란이 오는 게, 이번에 FOMC 때는 어떤 발언을 할까 이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 중장기적인 시황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대세 상승으로 끝.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근데 데일리 시황을 써야 되다 보니까 오늘 왜 빠졌니? 오늘 왜 빠졌지? 왜 빠졌지? 오늘 뭐 국채금리 상승했어. 그래 빠졌어. 밑도 끝도 없는 애들이지.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국채금리가 오늘 얼마 안 올랐어요. 국채금리 보시면 이게 1월 27일이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높아. 더 올렸어요. IMF에서. 근데 이게 1월 27일인데 윤정두가 1월 말에 3,000포인트 이탈되고 난리 났었잖아요. 뭐 정점이다. 인텔 실적 발표하고 폭락 왔다. 애플 그렇다. MS는 폭등 왔다. 참나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MS는 폭등했어요. 그냥 몇몇 종목 빠지니까 거기다 대고 또 결론적으로 이거였거든요. FOMC 정례회의 이후에 어떤 코멘트가 나올까. 이때 우려감은 경기가 성장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경기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예전으로 따지면 출구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1조 9천억을 뿌리겠다고 상하원 통과하라고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 형국에서 채권 매입, 자산 매입 축소할 겁니다. 왜요? 경기가 살아나서 더 이상 부양책을 안 꾸려도 됩니다. 그럼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반하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횡설수설해 버렸죠. 중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그냥 지표가 좀 단기적으로 좀 둔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경기 부양책 쓸 거야 이거야. 윤정도는요 안 좋아한다니까. 금리를 올리는 걸 좋아해요. 그만큼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다는 자신감 표출이 돼. 표출이 이날 기준에 2월 25일 기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2월 26일이 되겠죠. 2월 말 또 폭락했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 폭락했잖아. 100포인트 이상 빠졌잖아. 10년물 금리가 1.6%까지 도달하고 1.5%대 끝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신문 기사에 나온 거야. 1.48%의 미국 배당률보다 금리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공부한 것도 아닌데 쥐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냐? 배당 수익금보다
국채금리가 장기물이 더 높아서 시장이 조정받았어요. 아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보실래요? 이 오늘 기준에서는 26일보다 26일 1.558 그리고 1.6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랬죠. 근데 오늘 아침의 기준이에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까지 다 포함해서 1.4포인트대예요. 이게 4거래일 만에 반등 났어. 나흘 만에 반등이 나온 거라고. 나흘 만에. 앞전 고점을 넘긴 것도 아니야. 근데 무슨 전쟁 난 것처럼 악을 쓰고 채권 금리가 올랐어. 근데 이 수익률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아니 2016년도에 금리 올릴 때 당연히 채권 수익률 올라가겠죠. 지금 월가나 연준에서 보는 거는 자산 이동이 단행되려면은 최소 10년 만기 10년물의 국채 수익률은 4% 수준까지 올라와야 자산 이동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리 올라갈 때 시장이 붕괴됐냐고요. 시장이 붕괴됐습니까? 가슴에 손 얹고. 아니 월선 차트 하나만 갖고 나와도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여기다 대고 배당 수익률이 1.48인데 그걸 넘겨서 시장이 충격을. 결론은 뭐야? 남의 거 갖다 달달달달 읽지 말고 결론은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다 팔고 쉬라는 얘기야. 뭐야? 미국 채권 수익률 때문에 시장이 폭락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유가증권 시장 멀쩡해.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레일리야. 고점에서 좀 눌린다고 엉엉엉 울어요? 시장이 폭락장이야? 근데 자기들 갖고 있는 종목이 코스닥의 잡주이다 보니 그걸 가지고 엉엉엉엉엉 왜 시장이 박살났어요? 박살은 무슨. 아니 S&P 500 지수에 박살난 거 이게 금리를 올리는 시점 봐봐요. 2004년 여기가 2004년 6월이거든 사실은. 2004년 6월이 여기고. 근데 이제 칸이 안 맞죠. 안 맞는 거는 여기가 2006년 6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언제예요? 2007년 9월이에요. 금리를 내리는 시점을 붙여놓은 거지 연달아서 이 월수로 있는 건 아니거든. 어찌됐건 요 기준에 이게 작은 랠리가 아닙니다. 금리 인상 시기의 기준. 금리 인하 때는요. 그냥 주구장창. 또 여기서 이렇게 빠뜨린 게 이게 여기란 말이에요. 경기를 부양할 정도로 금리를 낮추는. 여기서 2015년 12월에 금리 올리고 또 2013년도에 테이퍼링 출구 전략 단행했을 때 시장이 폭락합니까? 금리 올린다고 했을 때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 헛소리 막 했는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죠. 이렇게 보면 이게 조정이에요. 그럼 지금의 기준도 이렇게 움직인다. 그 다음 흐의 흐름은 뭡니까?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리겠다는데 폭등이지. 그리고 항상 이때도 강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파월 의장을 못 살게 군다. 인위적인 금리 인하를 악을 쓴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야? 코로나19 때 급격히 금리 인하. 선거도 직전이고. 응? 그러나서 지금 돈이 풀려서 이만큼인데 이게 지금 고점이에요. 얘기했잖아. 무슨 장세 이론 따지고 갈 것 같으면은 내가 나중에 그 해드릴 거야. 예전에도 오픈해드렸거든. 9시간 강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오 이론과 우라카미 장세 이론, 우라카미 쿠니오에. 그 6단계 이론과 4단계 이론을 따졌을 때 이게 지금 정리해서 좀 쉬어가고 밑에 아이고 진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흐름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조정입니까? 이게 지금 조정이야. 이게 나 진짜 미치겠다. 이게 조정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고요. 이 내용들은 뭐 자주 해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럼 내일의 기준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포스코 관련주들은 시간에서 좀 눌렸는데 내일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럽도 어제 연중 최고점이요. 3월 달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10년 만에 사상 최대치 2월 말에 다 찍어놓고 2월 달에 다우지수 봐봐요. 2월 말 또 나스닥 S&P 500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독일 봐봐. 사상 최대치 고점 찍었지. 이게 무슨 나 진짜 이 좋은 장에 무슨 눈에 보이는 거 또 실전 매매를 단행한 거 그거만 놓고 보시라.
지금 기준에서 이제 뭘 잡아드려요? 내일 들여다보실 종목. 똑같이 뭐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결론은요. 똑같이 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이닉스 800만 주, 기아차 600만 주, HMM 1600만 주, 포스코 얼마? 150만 주. 나머지는 지웁니다. 이 기준의 거래량은 어제의 기준의 흐름에서 보시면 돼요. 오늘 어제 야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이런 흐름에 낭패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이닉스의 시간의 가격 반발력 일부, 현재 기준에서 미국장의 흐름이 약과권에서 혼란, 유럽장도 혼란세인데 그게 뭐? 닥스의 경우가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목인데 미국장 마찬가지. 요거 지금 올려드려야 되죠. 거래량 고고고 한번 갑시다. 어제도 이제 뭐 거거거 했더니 고고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거래량 고고고 요거 일단 올려드려야 되니까 이거 올려주세요. 거래량에 대한 교육 올려주시고 거래량 링크도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빨리 거래량 고고고, 유튜브에서도 거래량 고고고 먼저 좋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거래량 부분들 올려드리고, 유튜브에 거래량 관련된 자료 어제 오늘 거 방송 원곡 올려드린 거기에 거래량도 있습니다. 예제도 있고 올려드리고, 거래량 고고고 안 올리신 카톡방은 올리지 마시고 거래량 고고고 올려주신 방에만 자료 올려드리고, 그리고 좀 지금 뭐 100분뿐이 없어.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안 들어오시는 건지, 윤정두가 늦게 시작해서 안 들어오시는 건지, 들어오셨다가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나가신 건지, 내용이 재미없어서 나가신 건지, 거래량 고고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50만 분이 뭐야, 더 눌러줘야지. 그리고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구독 알람 신청. 어제도 HMM 녹화 방송만 보셨어도, 올려드린 방송만 보셨어도 왜 놓쳐요? 오늘 왜 놓쳐요? 거래량 고고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시간 늦었으니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돼요. 내일부터 함께 하실 분들만 문자로 문자로 이 전화번호하고 다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나 함께 하고 싶어요. 거래량 고고고. 시황 좀 더 보시면은요, HMM 같은 경우에 추세 교육 부분이 참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께 교육을 그렇게 해드려도 결론적으로 연기금에 대한 교육도 아무리 해드려도 귀에 들어오는 것만 들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연기금이 45거래일 동안 14조 매도하는 그 가운데 뭐 시장이 뭐 붕괴됐어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신문 기자분들보다 못한 거야,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지금 잘 보세요. 도서자료는 다 날려드렸고, 나눠드렸고, 지금 이 뭐 수급 부분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또 한번 더 해드리면 되고, 종목의 기준이죠. 잘 보시면은 이렇게 HMM의 12월 이후에 수익률이 52%예요. 12월 17일 이후에, 11월 이후부터 하면 119%. 근데 10월 23일 방송 나갈 때부터로 하면은 그때가 7,500원이니까 오늘 2850원 찍었으니까 13,000원 올랐죠. 거의 200% 올라온 거, 200%. 봐요. 3월 4일 날 HMM. 3월 4일 날. 오늘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시초가 대비 빨간불. 3월 2일 날 HMM. 2월 26일 날 일주일 내내 HMM. 왜 그럴까요? 2월 16일, 2월 10일, 3월 4일. 왜 HMM일까요? 왜? 3월 4일 5분봉. 이게 얼마? 21,100원. 얼마까지 밀렸죠? 19,650원. 신규 편입자 2번 분할 매수해서 들어갔죠. 월봉의 개별대한 목표주가 얼마? 25,000원. 자, 보세요. 이게 10월 23일입니다. 얼마? 8,000원. 3월 3일. 저 가운데 줄 길게 거드린 이게 저 당시 기준의 방송. 그리고 나서 이 기준의 오버슈팅. 여기서 여기를 돌파하는 오버슈팅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교육 자료를 지금 어제 계속 나눠드렸고, 어제 방송 원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눠드린 거예요. 추세에 대한 링크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에 대한 링크를 같이 올려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는 방법도 좀 올려주시고. 결론적으로 이 주봉 차트의 흐름들, 요 흐름들, 일봉 또 확장형에 대한 일봉, 그러고 나서 오늘의 기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격도를 발생시키는 구간이 돼야 되는데, 이격도의 흐름에 있어서 이격이 꺾이는 흐름의 차익 실현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지금의 추이는 오버슈팅이 나오질 않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이 HMM 같은 경우에 추세 교육을 한번 쭉 보시면요. 실적부터 한번 보시죠. 영업이익이 이렇게 되는데 올해 순이익이 2조 가까이 나와. 2조 가까이. 올해 시가총액은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6조 6,500억. 3억 2,800만 주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매각 이슈가 있어요. 이게 10월 21일입니다. 그죠? 10월 21일. 일봉상의 추세 레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봉상의 추세 레인.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여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신 게 여기. 그러고 나서의 흐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언제? 2월 15일. 가격이 얼마? 15,000원대. 2월 15일 15,000원대. (2월 22일) 마찬가지. 주봉상의 저 추이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돌파를 해버리죠. 3월 1일, 3월 3일, 그리고 오늘. 이게 10월 28일입니다. 얼마? 9,200원.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나눠드린 자료에 요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를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추세 범위를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아싸 나스닥 0.42, S&P 500 지수 0.26, 뻘개니, 빨간불, 다우 0.33, S&P 500 지수 0.25, 나스닥 0.33. 아싸. 내일 눌리더라도, 만에 하나 내일 눌리더라도 다음 주에 기대해 볼 수 있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제가 뭐 내일 그 JP모간한테 전화해서 야 내일 좀 사라. 아유 녀석들아, 내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야 오늘 100만 주 팔았으니까 내일 한 1,000만 주만 사봐. 이렇게 못 하잖아. 결국은 뭐예요? HMM을 외국인들 기관이 살까? 산다면 왜 살까? 바이오주들은 이유도 없이 샀잖아. 뭐 임상이었죠. 뭐 임상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단순 논리로 보세요. 6조 6천억짜리 시가총액인데 올해 순이익이 2조 이상. 아 근데 시전도 박살났잖아요. 시전 우리 7월 달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10만 원대 들어서 30만 원대까지. 결론은요. 시즌의 정점에서 다 치고 나왔잖아요. 왜? 실적철 끝났고 거래량 거래대금 줄었고, 그리고 코로나19 어차피 종식될 텐데 진단키트의 매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 논리를 가지고 올려놓은 주가 대비해서 그 영업이익이 유지가 안 되면 PL도 먹었고 순이익이 유지가 안 되면 역시나 먹었고. 근데 HMM의 경우에는 일단은 금리를 아직 올리지도 않은, 금리를 올려서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자신감이 회복되는 그 시점까지는 테이퍼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긴축도 해야 되고, 긴축 이후에 금리도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리고 또 단계별로 금리 올려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해서 경기 살아나고 물동량 증가하고 계속 지속적인 강세를 띌 때 그러는 과정에 오버슈팅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수익이라고 해도. 내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내일 당장 미국장이 폭등할지 폭락할지 몰라. 다만 추세 강화 기준이고 경제학 논리상 남들이 고점 얘기하면 윤정 발바닥이라고 얘기했잖아. 발바닥은 아니어도 정강이. 아 전화 좀 해드릴까? 내일? 알았어. 내가 UBS에 전화해가지고 야 이 녀석들아
윤정두 거 USB 하나 줄 테니까 UBS 이 녀석들아 USB랑 맞바꾸자. 9시간짜리 110만 원인데 값어치는 최소 110억이니까 니네는 50만 주만 사. 좀만 기다려봐. 내가 JP 모건도 전화해서 내가 사러 올 테니까. 야 JP. 야 나는 JDI야. 넌 JP냐? 알았어. 너도 110만 원짜리 9시간짜리 교육 강좌 하나 줄 테니까. 너는 5개 다 산다고 그러면 550만 원인데 오케이. 550억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550억이면 얼마? 27만 주사. 오케이. JJ 한번 갑시다. 영문으로 J를 치시든 한글로 J를 치시든. 왜? 내일 HMM JP모건 오늘 100만 주상 시원하게 팔았는데 어제 기준에서는 100만 주상 시원하게 사드리고 어제 10%씩 올려놨잖아요. JP모건이. 자 한번 갑시다. JJ. 아이 미국장도 좋잖아. 미국장도 지금 0.4%대 강세요. 얘들이 강세일 테니까 그냥 바로 닥스 플러스야.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으러 가. 근데 초종장이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는데. 아이고 나 진짜 참 이 목이 아파서 내가 병원을 가는데 병원을 못 가네. 아이고 JJ 얼마나 좋아요. JJ가 L씨라고 있었잖아 또. 얼마나 좋아요. 요 교육 자료 내용을 다 올려드린 거예요. 장중에 2월 17일 날 올려드린 게 15,800원입니다. 매직 계산기 장중에 올려드린 게 2월 17일 날 15,800원이라고. 그 교육을 그냥 올려드렸습니다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실적이 어마어마하네요. 추세가 끝내주네요. 해운주들이 물동량이 증가하니까 해운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조선주인데요. 조선주의 경우는 신규 선박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30년 만에 업황호조세는 아니니까 예전처럼 주도력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17,500원 돌파 17,100원의 지지를 받으십시오. 여기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럼 유튜브 링크 들으셔서 22일 날 지난주잖아. 지난주 월요일 날 들으셔서 매입만 했으면은 17,100원에 사서 지금 2만 원 넘겼으니까 그것만 30% 수익이네. 그 30% 수익을 발로 뻥차나? 이게 지금 17,750원이 24일이 지난주 언제?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수, 목, 금 이번 주 월, 화 월은 없고 화, 수 오늘 목요일 어제까지 5거래일 만에 얼마? 20% 수익. 와우. 이걸 못 잡아먹어? 지금은요? 지금 왜 못 사요? 400만 원씩 과금해서 들어와 계신 분들이 그냥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18,500원 26일날 18,500원 26일날 18,500원입니다. 대표님 너무 재밌어요. 목이 아파 죽겠다고 나는 26일날 이 차트 보세요. 이 주봉 차트. 근데 이거를 소름 돋는 차트를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이게 다 동영상으로 올려드린 내용이잖아요. 그죠?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육용 기준에서. 자, 이게 23일이에요. 10월 23일. 30일. 11월 6일. 11월 13일. 3월 3일. 그죠? 어마어마하죠. 결론적으로 그럼요. 그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업황이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그 좋은 업황이 이제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만큼의 업황이냐. 매번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들끼리 얘기해서 이 회사 되게 좋은데부터 해서. 다시 보세요. 10월 23일 이 방송에 갖고 나간 날짜잖아요. 30일. 11월 6일. 이게 오버슈팅이 아니라니까. 아무 데서나 파는 게 아니라고. 언제 팔아? 띠용. 그죠? 그러나서 꼬리 달고 음봉 떨어지고 그러면 차익 실현. 그래서 단기 공략 하다가 17,000원에 또 차익 실현했죠. 18,000원에. 18,000원에. 그리고 띠용. 우와우. 필라델피아 만들어지수 밀렸네. 힘내라 힘내라. 결론적으로 어제 기준에서도 오늘의 기준에서도 HMM의 흐름. 또 이 그 HMM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문자 사인 한번 보시면 남들 차익 실현하라고 악을 쓸 때 우리는 들어가야죠. 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락이니까.
그 자리니까 봅시다. HMM의 문자 사인도 오늘 한번 보시면 기가 차실 거예요. 고점에 잡았어요. 왜? 아니 52주 고가를 뛰어넘는데 그걸 안 따라붙나? 잡아야지. 응? 그러고 나서 9시 36분에 바로 19,800원 또 편입하죠. 19,800원. 어떻게 돼요? 종가가 23,300원. 지금 이장에. 응? 이 HMM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어제 기준에서 HMM 이렇게 갖고 있어요. 좀 전에 22,200원에 천주 샀어요. 오늘 그냥 좋았다가 순간 좋았다 시꺼봐졌죠. 근데 다시 또 돌렸죠. 18,650원, 19,150원, 18,000원, 19,200원. 단타 치다가 또 우리 새벽 이슬님, 하오사님 문자 3개 들어서 다시 들어왔어요. 애술리 선생님, 새벽 이슬님, 난리가 아니야. 근데 얘는 수익이라서 차익 실현하고 또 사시고 차익 실현하고 또 사시고.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 나와라 오바. 이닉스 하이닉스 싸가 오리. 하이닉스 왜 오늘자께 없어? 왜 오늘자께 없어? 오늘자 저기를 안에서 없구나. 3% 빠졌다가 만들었구나. 3월 2일 날 141,500원, 142,500원. 오늘 또 14만원 단문 문자. 내일이 계속 매수. 맨날 매수. 어제도 매수. 2월 한 달 내내 보세요, 하이닉스를. 하이닉스 내내 올려드리죠. 근데 노란톡 국민톡에 여러분들께 아까 종목 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하이닉스를 올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12만원대 안 사. 왜? 61선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얼마? 11만원. 야, 난 진짜 밑도 끝도 없어. 아니 왜 61선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전저점이 깨졌대. 아니 전저점이 깨지면 그러면 이 앞집에 있는 토마스 형이 막 갖다 팔아가지고 외국인이 팔아가지고 막 그냥 하한가 맞나? 전저점이 깨지면은 그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하한가 두들겨 맞아요? 아유. 왜 자꾸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하든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5일선이 깨졌어요. 5일선의 기준이 뭔데? 기울기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램벨의 매매 법칙? 아휴. 그러니까 머슴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은 방 안에서 하신 말씀들이 그거예요. 하이닉스 말이에요. 그냥 주도주요 말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냥 그게 대박이에요. 그게 수익이에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13만원 비중 50% 압박 선생님. 압박님은 30대이신가 그런가? 30대? 30대이신 분께서 왜 방 안에 지금까지 계속 계시겠어요? 그 비싼 400만원씩 과금을 하고. 네이버 뒤지면 어지간한 거 다 나오는데. 유튜브 뒤지면 어지간한 거 다 나오는데. 낭만아이애나님 상장사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126,500원. 키리우스 선생님 128,000원. 하하 선생님 하이닉스 75%입니다. 75% 비중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IT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00% 비중까지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의 실적을 넘기고 있는 쪽이 없으니까. 규모 면에서 말고요. 실적 면에서 그 퍼센테이지나 이런 부분에. 또 이제 전기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건 상관없어요. 12,900원, 13,000원. 또 아름아름 배우신 게 있으니까 고점 차익 실현 또 제 편이에요. 이렇게. 하이닉스. 절반 매도하고 종가에 다시 담았습니다. 오늘도 쭉쭉쭉. 전체 매매 사인을 제가 전량 매수 이렇게 못 드리잖아. 오버슈팅이 나오면 모를까. 그러면 이제 꼬리 달리면은 또 음봉 나오면은 매매가 장중에 원활하신 분들은 일부 정리하시고, 직장 다니신 분들은 유지하시고, 그러면 장중에 매매하셔갖고 정리했다 다시 사면 그게 대박 날 것 같죠? 아니라니까. 정리했는데 훅 치고 더 올라가. 이거 어떻게 하죠? 또 위에서 또 잡아. 근데 훅 하고 밀려내라고. 이 정점인가 하고 또 손절해버려. 그럼 먹은 것도 다 퇴네요, 그 사이에. 그럼 짜증난다고 저쪽에 가. 일양약품 한번 하한가 지금 가기 직전인데 여기서 돌리면 40%, 50%, 60%, 70% 수익 난다고 그걸 또 따라잡아요. 그러다 하한가 맞아. 그러면 또 엉엉 울어. 그리고 밤새 막걸리 드시다가
괜히 윤정도한테 화내죠. 그럼 윤정도는 얘기하지. 윤정도를 혼내시더라도 여러분 하이닉스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그렇게 하죠. 어쩔 수 없어요. 연세가 92이신 노계 선생님까지도 방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저보다 주식을 더 오래 하셨는데도 함께 가려고. 이런 수익을 내려고. 수익 보여드려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드려야겠구나. 수익 하이라이트가 있던데 보니까. 여기 수익 앨범 하이라이트. 12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279%. 대형주로. 키리우스님 작년 1년 동안의 수익률. 대형주로. 대형주로. 다 대형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두 개만 있어도 11월 대비해서 70% 수익. 안 그래요? L전자 100% LG화학 마찬가지. 10억 계좌가 작년 3월 19일 10억 계좌가 4억 9천 8천까지 떨어졌다가 VIP 가입하고 급등주 단타 가입하고 오늘까지 결산했는데 21억 됐습니다. 레버리지 담보까지 이용해서 풀 베팅했대. 아유 그러시면 안 돼. 4억이 21억 됐대잖아요. 아빵님 수익률 100% 넘었습니다. 전기 1년 기다린 보람에. 삼성 전기 수익률. 아직 95%네. 1년 기다려서. 남들은 상한가 몇 방이면 상한가 몇 방이면 따블랍니다.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안정적으로 내 계좌에 수익 날 수 있는 HMM처럼 6조 6천억인데 순이익이 2조인데 외국인들이 때려 파는 것 같아. 프로그램에서 막 200만 주 나와. 근데 윤정도는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52주 고가를 또 넘겼기 때문에 개장초에 거래실로 넘겼기 때문에 거기서 없으신 분들은 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차익 실현할까? 아니죠. 어제 10% 오른 종목이 좀 눌린다고 차익 실현합니까? 근데 보니까 외국기관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어떻게 돼요? 다행히도 19,000원대 후반에서 멈춰져 있어.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안 나와. 오케이. 그럼 19,800원 추가 편입. 오케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는요. 다 필요 없어요. 주도주 잘 잡으시는 거고 주도주는요. 윤정도는 다 오픈해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를 비롯한 IT 또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한 자동차 또 수익 종목의 HMM 또 금융지주사 또 LG화학 그 정도 수준? 그만 가지고도 대박 수익을 내는데 왜 엄한 데서 다른 데서 자꾸 종목을 찾냐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12시 재방이 시작해요. 못 보신 분들은 그거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변동성이 시장에서 확대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변동성에 굴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긍정적인 마인드 가져가시고. 아시겠죠? 자신감만 가지고 있으면 막연한 자신감은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주도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자신감 가지시고 그 자신감과 함께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잘 해석하시고 그러시면은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고 차분차분 대응하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달 안으로는 다시 우리나라도 신고가의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죠.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남들은 다 긍정적입니다, 좋습니다 할 때 혼자 오지 마시고. 미국장이 다시 지금 좀 돌려놨어요. 미국장이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개장초 그들의 흐름에서도 개장초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기준에서는 이제 변동성 종목도 또 보시는데 금요일 장세니까 차분하게 대처하시고 주력주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장중에 좀 미리 담아 놓으셔야죠. 주력주 위주에서.